경산 행복한 직거래 장터에서 알려드립니다. 끼니 때마다 뭐 먹을까 고민 많으시죠? 식품 첨가물이나 유전자 변형 농산물 걱정은 이제 그만. 오늘 아침 밭에서 뽑은 싱싱한 채소와 신선한 제철 과일, 깨끗하게 잘 말린 시래기, 고사리, 무말랭이까지. 매주 목요일 정평동 한서신혼하이츠 앞 강변 주차장으로 오세요. 남천에서 산책도 하고 장도 보고 경산 행복한 직거래 장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백천동 로컬푸드 매장 두레장터는 매일 열려 있습니다. 우리 지역 경산방송 여러분의 참여방송 GSM 경산팟. 이번 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반곡지 복사꽃길 걷기 대회의 성공 가능성을 분석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경산시가 폭염 피해 줄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남매공원 내의 불법 개농장 실태가 동물보호단체의 고발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에 착수합니다. 경산시가 전국 평생학습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약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산시가 2018 아시아 도시 경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금년도 경북 스타 기업 15개사에 경산 기업 3곳이 포함됐습니다. 미술 중심 공간 보물섬의 윈도우 갤러리전 마지막 전시가 12일까지 열립니다. 조효시 소년축구단이 한일 친선 경기에 앞서 경산을 방문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신문 박선영입니다. 8월 6일 경산팟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반곡지 복사꽃길 걷기 대회의 가치와 지역 대표 축제 가능성을 분석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축제의 재미 정도나 재방문 의사가 고령 대가야 축제, 평창 효석문화제, 무주 반딧불이 축제 등 전국 유수의 축제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김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경산신문사가 주최하는 반곡지 복사꽃길 걷기 대회가 고령 대가야 축제, 평창 효성문화제, 무주 반딧불이 축제 등 전국 유수의 축제보다 재미있고 재방문 추천 의사가 높다는 석사학위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6월 영남대 석사학위 논문으로 발표된 경산 반곡지 복사꽃길 걷기 대회를 통해 본 지역 축제의 정체성과 지속 가능성에 따르면 반곡지 복사꽃길 대회의 재미 정도가 5.63으로 평창 효성문화제, 마산 가고파 축제, 무주 반딧불이 축제, 고령 대가야 축제의 5.46에 비해 높게 나왔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2016년 문화관광축제 종합보고서에 근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방문 또는 추천 의사 정도도 앞서 축제가 5.39에 비해 반곡지 복사꽃길은 5.66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논문에는 크고 화려한 축제보다 참가자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규모 축제가 오히려 축제 몰입도가 높고 지속 가능한 축제의 든든한 토대인 참가자의 우호적인 호응을 쉽게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기술했습니다. 또 하나 고무적인 것은 우리 경산 지역 문화를 이해했는가 하는 질문에 5.51이 나와 대형 축제 평균인 5.32에 비해 높다는 것입니다. 반곡지 복사꽃길 걷기 대회가 경산 지역 문화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성이나 주차장 만족도, 안전 만족도가 낮고 특히 프로그램 구성면에서 비교군의 5.35보다 낮은 5.17이 나왔습니다. 논문은 이것이 예상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습니다. 10개 문항의 축제 만족도 조사 결과 참가자는 경산 시민 65.5%, 대구 시민 26.9%, 경북이 4.1%, 기타 3.1%로 나타났습니다. 경산을 제외하고는 대구 시지에서 높은 참여도를 나타냈으며 가족 단위나 기업체 단위에서 60% 이상 참여하는 특징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개선해야 될 점도 지적됐습니다. 스탬프를 찍어 팸플릿을 회수하는데 이는 팸플릿을 통해 축제를 추억하게 만드는 효과를 상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는데 향후 재정적으로 독립해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받지 않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의 전형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주최 측이 과도한 자부담으로 행사 준비와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도 시급히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 논문을 종합하면 방곡지 복사꽃길 걷기 대회는 첫째, 지역 주민들이 주도한 자발적인 축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 둘째,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역사 유적지를 발굴한다는 점, 걷기를 통해 축제 몰입도가 높다는 점, 넷째, 소규모 내시를 지향함으로써 참가자의 만족도가 큰 점, 다섯째, 참가비를 받고 금액만큼 상품권을 나눠줌으로써 활발한 유통구조를 조성한 점에서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산팟 김지한이었습니다. 경산시가 폭염 피해 줄이기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산의 쪽방촌을 찾았고 기상청장도 하양 자동 기상 관측소를 방문했습니다. 보도에 김미애 기자입니다. 네.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간 지속될 것을 예상해 경산시가 폭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시는 각 분야별로 폭염 대응 세부 대책을 수립, 폭염 장기화에 따른 폭염 상황 관리 체계 유지, 시가지 도로 살수 차량 운영 확대, 취약계층 보호 관리 강화, 주요 농축산 관련 현장과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폭염 상황 종료 시까지 가용 가능한 전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입니다. 먼저 건설 안전 분야에서는 폭염 대비 종합대책 추진 및 상황관리 체계 유지를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고온으로 인한 아스팔트 도로 변형 예방과 노면 열기 저감을 위한 전용 살수차 세대와 면, 동, 관용 트럭 총 15대를 동원해 주요 도로에 살수 작업을 확대 운영키로 했습니다. 복지 문화 분야에서는 경로당, 마을 해관, 무더위 쉼터 등 공동 이용시설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건강생활관리사를 활용한 개별적 안부 전화 및 방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보호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폭염 기간 중 각종 실외 문화체육 행사를 피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키로 했습니다. 농축산 분야에서는 농작물 및 축사시설 관리 요령에 대해 SNS, 농가 방문, 마을 방송,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전력 수급 불안정에 대비해 농가 전기시설물을 수시 점검하며 가축, 농작물 폭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비닐하우스와 용농 작업장, 건설 현장 등 폭염 취약지에 대한 현장 중심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야외 활동 자제, 충분한 물 섭취 등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적극 알려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산이 전국 최고 폭염 도시로 떠오름에 따라 이철우 도지사와 남재철 기상청장이 경산을 방문, 폭염에 지친 주민과 폭염 대비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일 경산 소방서를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 등을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지사는 직접 살수차에 탑승해 시가지 살수 작업을 점검했으며 이후 옥곡동 쪽방촌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옥곡동 쪽방촌은 일제 시기인 1940년대 평산동 코발트 광산에서 채굴된 코발트 원석을 상방동 선광장에서 가공해 경산역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경산역 하역 작업에 동원된 인부들이 기거하던 광산 사택입니다. 현재 20세대가 살고 있는데 각 세대가 6평짜리 쪽방이라 15세대가 거주하는 현대약국 앞 옛 공설시장 부지 쪽방촌과 함께 경산에서 주거 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이 도지사는 주민, 이모, 조모 씨 집을 방문하고 인견 파자마 등을 선물했습니다. 남재철 기상청장도 지난 1일
올해 최고 온도인 40.5도를 기록한 한양읍 금락리 소재의 자동 기상 관측 장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남 청장은 자동 기상 관측 장비의 온도, 습도, 풍향 측정 장비 등을 직접 관찰하고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무더위 쉼터인 한사 경로당을 방문해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에게 수박을 전달하고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상정보 활용 현황 및 개선 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경산 팥 김미애입니다. 남매공원에 불법 개농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경산시청과 보건소, 경찰서가 있는 행정중심가에 동물 학대 현장이 숨어 있었는데요. 최근 동물보호단체의 고발로 불법 개농장의 행태가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경산시 보건소 옆 남매 근린공원 부지 내 불법 개사육장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시는 지난 1일 신모 씨가 운영하는 개사육장을 무허가 생산 및 판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자는 7월 1일부로 동물 생산업 및 판매업이 신고제로 바뀌어 이 법에 근거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원 부지 매입을 담당하는 경산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남매공원 부지에 편입된 이 불법 개사육장은 현재 지작물 보상이 끝났지만 토지 보상가 문제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씨 소유의 이 농장은 지난 69년 공원 부지로 편입돼 일부가 남매수변공원과 경산시 보건소 건립에 들어갔고 현재 사필지 1234제곱미터는 보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년 뒤인 2020년에는 3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됩니다. 그 전에 시가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것입니다. 경산시 관계자는 지난 2일 농장주로부터 사육하던 개는 모두 조치했다는 연락이 왔다며 계속 부지 보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산시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온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지난 31일 야간에 개농장을 찾아갔더니 주인이 개를 어디로 넘겼는지 한 마리만 철장에 갇혀 있었다며 경찰을 부르자 주인은 차를 버리고 달아나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며 시의 늑장 대응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들은 불법 개농장 폐쇄는 물론 무허가 생산 및 판매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일몰제 이전에 반드시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회원 한 명은 경산시청과 시보건소, 경찰서가 있는 중심지이자 많은 시민이 휴식을 취하는 남매공원 한가운데 이런 끔찍한 개농장이 있다는 게 경산 시민으로서 정말 부끄럽다며 그동안 시가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근무 태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산에서 활동하는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산시와 시민을 상대로 한 생명 존중 캠페인과 서명운동,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산 팥 김미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에 착수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후속 조처로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사업지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설다민 기자가 전합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7일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후속으로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집수리, 공동구역 청소, 임대관리 지원, 마을 상점 운영 등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 공급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주민이 조합원인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구성해 서비스 제공, 공동구매, 주민 고용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다는 것입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정착을 위해 지역금융기관,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운영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초기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은 저층 주거지의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공용주차장 등 기초생활인프라를 공급해 노후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간 동안 물리적 환경 개선을 실현하는 것만큼이나 도시재생 사업 효과가 지속성을 갖도록 유지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적 경제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도 추진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존 사회적 경제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해 조합원에게 자신들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를 통해 공급하고 지역 사회적 경제는 수요 및 일거리를 확보하게 돼 지역 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대표 모델이 되도록 만드는 방침이며 올해 4-5개의 시범사업 현장을 발굴한 다음 해당 사업지의 지역 자원과 연계해 연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별도의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 신협 및 새마을금고와의 협업체계 구축, 표준 정관 등 공공지원 시스템도 신속히 구축할 예정입니다. 경산파 설다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산신문 최성호 발행인입니다. 제8회 경산시민 독서감상문대회 작품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상문은 9월 29일까지 경산신문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학교대항 NI 콘테스트 마감은 9월 14일까지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각 대상 수상자에게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경산신문 053-815-6767로 해주세요. 경산시가 전국 평생학습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약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강미숙 기자가 전합니다. 네, 경산시가 올해 중앙 및 도 주간 공모사업 8건에 선정돼 국도비 9,1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인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2천만 원을 확보해 문자를 획득하지 못한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정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 주관 공모사업인 평생교육 중심도시 구축 사업으로는 3,500만 원을 지원받아 대학 도시의 강점을 활용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All of University Learning 경산을 추진하며 고령 사회에 대처하고 노인 세대 교육 참여를 돕는 움직이는 캠퍼스, 지역의 역사 문화를 지키는 시민을 양성하는 응답하라 1982를 대학 전공학과와 연계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베이비시트 양성 자격증 과정을 예비 조모 및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황혼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전문 육아법 학습 기회 제공, 경륜과 전문성을 지닌 보육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또 하나의 출산 장려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취창업을 위한 학습형 일자리 창출 교육인 엄마의 드라마를 복지원에서 플로리스트 자격증 과정으로 기획한 것이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돼 도비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는 지역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복학습센터 지정 사업은 그간 선정된 자인면, 와촌면, 용성면에 이어 동부동이 신규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용성면과 동부동이 동시에 운영되며 도비 2천만 원으로 교육, 문화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지역민을 찾아가는 방문 평생교육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생활 속 불편함을 겪는 비문의 노인을 찾아가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을 확보하면서 2018년도 경상북도 주관 평생학습 분야 공모사업에 지원한 사업이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국도비로 운영되는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시대적 사회적 흐름에 부합하는 생산적 교육 개발로 배움으로 시민의 100세 인생에 맞춤형 행복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산팟 강미숙입니다. 경산시가 2018 아시아 도시 경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경산시가 2018 아시아 도시 경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는 농업용 저수지인 남매지와 마위지 경관자원 재탄생을 출품,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심사자들로부터 농업용 저수지라는 제한된 역할에 머물지 않고 복합 수변공원이라는 창의적인 지역 경관 거점을 발굴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국제적인 경관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자연과 인간, 문화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오늘 10월 15일 우호도시인 중국 닝샤성 인천시에서 열리며 수상 도시들과 함께 홍보 부스를 운영해 도시 홍보 입상 프로젝트 발굴 및 우호도시 10주년 기념 행사도 연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010년 창설된 아시아 도시 경관상은 아시아의 우수 경관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UN 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 아시아 해비타트 협회, 아시아 경관 디자인 학회, 후쿠오카 아시아 도시 연구소가 주관한 권위 있는 국제상입니다. UN 해비타트는 지난 1978년 설립된 UN 산하기구로 중앙정부, 시정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대륙 70여 나라의 사무소가 있으며 본부는 케냐 나이로비에 있습니다. 각 지역의 국가 사무소를 관리하는 지역 사무소는 나이로비, 후쿠오카, 리우데 자네이루에 있습니다. 경산팟 김재한입니다. 금년도 경북 스타 기업 15개사가 지정됐습니다. 경상 기업 3곳이 포함됐습니다. 설다민 기자가 전합니다. 네, 경상북도와 경북 테크노파크는 지난 24일 경북 TP 본부동 2층 제1세미나실에서 2018년 경북 스타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경북 스타기업은 경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고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사업 공헌이 우수한 기업을 말합니다.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에서 400억 원이며 매출 증가율과 R&D 투자 비중 등이 높은 기업입니다. 경산시에서는 니텍스 대침, 세안에너지, IJS가 포함됐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 월드클래스 300기업으로 중앙정부의 기업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지역의 경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허리 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가 미흡합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 경북TP가 협력해 올해부터 경북 스타기업을 선정하고 기술사업화, R&D, 정책자금 등 스크럼 방식으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서 수여식에서는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느끼는 애로점과 건의사항 등을 듣고 공유했으며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북TP 이재훈 원장은 경북 스타기업 지정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바란다며 경북TP는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와 긴밀한 공조 협조를 통해 지역기업 역량 강화 및 지역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산팟 설다민입니다. 미술 중심 공간 보물섬의 윈도우 갤러리전 마지막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미술 작품 감상을 고민해온 보물섬이 내년에는 어떤 기획전을 선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김지한 기자가 전합니다. 네, 미술 중심 공간 보물섬이 지난 4월부터 진행해온 윈도우 갤러리전 마지막 순서로 신명준 작가가 소개됐습니다. 2018 윈도우 갤러리 릴레이전을 마무리하게 된 신명준 작가는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트랜스아트를 전공했습니다. 수료 후 보물섬에 입주한 작가는 여러 차례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명준 작가는 역설적 형태로 다가오는 시각, 공간, 탐구에 집중해 낯설게 다가오는 존재와 가치, 그리고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담아내고자 했다며 평소 일상적인 것을 낯선 시각으로 보고 평범한 소재에 우연히 마주친 오브제를 나만의 방법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다양한 매체와 오브제가 이용된 드로잉 시리즈와 영상 작품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한편 보물섬 윈도우 갤러리전은 일반적인 전시장과는 차별된 공간으로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밖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거리에서 창을 통해 전시를 볼 수 있어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 작품을 접하도록 한 것이 장점입니다. 경산팟 김지한입니다. 일본 조요시 소년축구단이 한일 친선 경기에 앞서 경산을 방문했습니다. 보도에 강미숙 기자입니다. 네, 일본 조요시의 선수 16명,
임원 7명으로 구성된 한일 친선소년 축구단 단장 나시오 다다시 외 23명이 지난 27일 경산시를 방문했습니다. 한일 친선소년 축구단은 대구시 축구협회의 초청을 받아 조효시와 근교 지역 축구클럽 3곳에서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4일간의 친선 경기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대구시 초등학교 3곳과 친선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들 방문단은 조효시장의 친서와 함께 지난해 한일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성과를 보인 단체에게 수여하는 다카마 도노미 헌창을 수상한 기념상패로 제작한 레프리카와 경산의 대추를 수입하여 만든 젤리 형태의 대추 돌체를 축구단 주장이 최영조 시장에게 선물했으며 선수들이 경산을 방문하는 설렘을 표현한 노래 행복의 나라로를 불러 장례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최영조 시장은 사동초등학교 축구단이 해체돼 경산에서 축구 경기를 하지 못하게 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으며 스포츠를 통해 상호 간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존감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효시는 경산시와 1991년 자매도시의 연을 맺기 전부터 대구 축구협회와 한일 친선 소년 축구 시합을 경연제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학생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양국 학생 간의 우호 정진과 문화 이해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산팟 강미숙입니다. 2주의 경산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최저기온 21도에서 24도, 최고기온 29도에서 32도보다 높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 내외로 오르면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겠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무더위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온열 질환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농축산물과 수산물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세먼지 농도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피부질환 가능 지수와 자외선 지수, 불쾌 지수가 매우 높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중독 지수도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경계를 요망합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한낮에만 잠깐 에어컨을 가동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절전 냉방 온도인 28도로 설정해 놓으면 폭탄 수준의 고지서를 받을 일은 없다고 합니다. 대신 껐다 켰다를 반복하지 말고 계속 가동해야 하는데요.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송풍으로 바뀌고 실외기도 멈춘다고 합니다. 내일이 입출하는 믿기 어려운 소식을 끝으로 뉴스 브리핑을 모두 마칩니다. 더 많은 지역 소식은 경산신문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